많은 과학들이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설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구나 논리에 의해 우주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자 물리학의 영역을 파헤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소립자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우리의 의식을 넓히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 분야를 힘겹게 이해하려다가 블루스크린을 띄울 것만 같은 우리의 가여운 뇌를 위해, 그리고 이런 개념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고전 물리학 결과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이 제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딱 10분 동안만 뇌의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과학자나 철학자가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입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일련의 수치의 집합인데요. 이런 수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우리 우주에는 수소 원자핵보다 복잡한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호작용이 좀 더 강해지면 가장 중요한 별의 연료인 수소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게 조금만 더 약해져도 우주 전체는 수소만으로 구성되며 다른 원소는 일체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수소의 바다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한없이 작은 변화가 전 생물의 존재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은 이 미세 조정이 창조주인 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믿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종교적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신의 뜻에 의한 이라는 말은 전혀 과학적인 답이 아닙니다. 이를 토대로는 어떤 이론도 구축할 수 없을 뿐더러 왜 이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형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 논의에 반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인간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강한 인간 원리와 약한 인간 원리입니다. 약한 인간 원리는 간단하게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개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곳이 인간의 뇌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탄생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우주는 왜 이렇게나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려면 적어도 무언가가 탄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생명은 정해진 조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런 어려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우주는 관측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약한 인간 원리는 현대 무신론 사상가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곧바로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는 아직 확고한 증거가 없는 다중우주론의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가설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사실상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종교적인 답변과 똑같은 맥락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설 역시 아무런 설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의 뜻에 의한 것 대신 단순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약한 인간 원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몇 가지 흥미로운 과학적, 철학적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한 인간 원리에 반발하여 태어난 것이 우주는 지적 생명체의 탄생을 일으키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강한 인간 원리입니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다. 이전에 세계의 가상 이론에 대한 영상에서 관찰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꼭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그래서 1983년 이론 물리학자 존 휠러는 충분히 발달한 뇌를 지닌 관측자만이 우주의 파동함수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제창했습니다. 비록 쥐라도 뭔가에 의해 세상을 관찰하게 되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와 파도 양쪽 모두 가능하며 관찰자의 영향으로 인해 붕괴하는 것은 광자 같은 개개의 미소한 물체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물체의 파동 함수 가능성을 나타낸 이론이 존재합니다. 휠러의 사상은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의사인 로버트 란자가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그는 천문학자인 바그만과 함께 바이오센트리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 우주를 창조하나 라는 책을 내며 현대 과학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념을 가진 제창자가 되었습니다. 란자의 말에 따르면 우주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은 물리학도 화학도 아닌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발달한 두뇌의 관찰자가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존재, 즉 처음 벌레 등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우주는 많은 변화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란자의 생물 중심주의 우주 개념에 따르면 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사라지지도 않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몸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외부 공간과 시간은 생물의 의식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변화적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우주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데요. 바로 이를 통해 란자는 우주의 미세 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관찰자는 창조자일 수도 또는 세계의 관찰자일 수도 있습니다. 관측자가 살 수 없는 우주는 현실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아론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의식 밖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 여러분의 의식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의식이 여러분의 물리적 신체에 매우 불쾌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가 납작해진다거나 말이죠. 이는 유아주의에 대한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센트리즘은 다릅니다. 란자, 당신은 틀렸다. 란자의 이론은 언뜻 보면 신세대의 생각을 방불케 하는데요. 이는 곧 자신의 제자들이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을 채우고 전쟁을 막도록 하기 위해 엉덩이에 멍이 들 때까지 명상을 시킬 것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이론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편 바이오센트리즘의 우주 이론은 대부분의 신비론과는 달리 포퍼의 반증 가능성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매크로 오브젝트의 파동 함수 변환에 관한 실험이 실패하면 그것은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극단성에도 불구하고 란자와 바그만의 생각은 과학자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르면 죽음은 단순히 신체 존재의 정지이며 의식은 계속 살아가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바이오센트리즘의 이론은 잘 구성되어 있어 만물의 이론의 다른 많은 후보와 달리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란자의 이론을 부정 혹은 긍정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성질에 관한 현대의 연구는 우리 인류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런 연구로 인해 정말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생긴 새로운 데이터가 매우 멀게 느껴지는 뜻밖의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의 기초가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